안녕하세요, 조장입니다. 10월 15일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었던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적중됐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가 적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공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서울에서 오프라인 특강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특강을 준비한 만큼 저의 투자 얘기가 궁금하시다, 그리고 현 시장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접근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란 보시면 특강 신청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십시오. 10월 15일날 부동산 시장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책 발표 전 한 달간에 3,600건 정도 됐던 거래가 1,400건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약 한 2,000건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라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아파트를 짓누르면은 빌라가 분명히 가격이 오를 것이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했던 거죠.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요, 10월 15일 대책 발표 후에 한 달량의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출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62에서 7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요,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3,662건에서 961건, 1,000건 이하로 74% 감소했고요. 아주경제 같은 경우에는 3,064건에서 960건, 68.7%가 감소했습니다. 다세대, 연립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풍선 효과 때문에 빌라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파헤쳐보면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LTV였습니다. LTV가 70에서 40% 줄어들었죠.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했느냐라고 하면은 돈이 좀 부족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을 했고요.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사기 전에 부의 사다리 역할로 이용했었던 게 바로 빌라였어요. 대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라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깨져버렸죠. 예를 들어서 빌라 3억원짜리 살려고 했었던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억 정도만 있으면 3억짜리 빌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1억까지 시작한다? 그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1억 2천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 2억원 정도가 돼야지만이 3억짜리 빌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현금 부자가 아니에요. 1억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500만원, 1000만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다리가 딱 끊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은, 차라리 더 모아서 아파트를 가든지 지방의 아파트를 투자해서 투자금을 모으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문제겠죠. 보면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선택한 거예요. 대출을 조이면 그래도 뭔가 될 줄 알았던 거죠.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5억 이상이 2억 대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10% 어디서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3억짜리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돈이 2억 가까이 필요하다 그러면 곱하기 2가 있어야 돼요. 100%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러한 구멍이 생기면서 지금 빌라에 대한 거래 급감이 나온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세대 빌라를 보면서 대출을 물어봤더니 저랑 친했던 대출 상담사 분들도 빌라라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도 빌라의 낙찰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진 시간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매입해서 실제 거주할 사람이다 했던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급매물이죠. 급매물이 안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거래가 되지 않는 이 시기입니다. 그 공포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중에는 꼭 매각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매물을 공략해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산다라는 게 하나의 작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은 부동산 경매 투자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거래가 없을 때예요. 하지만 거래가 없다는 것은 팔리는 가격이 없다라는 거죠. 팔리는 가격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할 사람들은 정말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떨어지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보면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낮은 금액에 꾸준히 넣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정말로 10%, 15%, 20%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가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팔고 사고 한다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팔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정가가 10,000원짜리를 나는 9,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희귀템입니다 했는 순간 이거는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희귀템이라면 딴 게 아니죠. 잘 거래되지 않고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상품, 빌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가 많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입찰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들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개가 거쳐져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강에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6개월 동안 수익 냈었던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려고 해요. 이런 시기지만 어떤 부동산 임대를 나가더라 실패하는 확률을 훨씬 더 줄여주는 그런 투자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한껏 푸는 그런 시간을 만들 거니까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특강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